네, 저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19년도까지는 계속 학생회 활동을 했었고요. 19년도에는 부총학생회장을 하고 20년도부터는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라는 곳에서 이제 사무처장과 고려대 지부 대표를 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해서요. 그 고려대학교 인권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이 있는데 그 인권주간의 하나의 행사로서 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랑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가 같이 공동 주최를 해서 장애인권에 대한 강연을 들으려고 했었고 그 장애인권에 대한 강연의 강사로서 이제 박경석 전장현 대표님을 모셔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총학생회 페이지에 그 박경석 대표 강연에 홍보문이 올라왔었고 그 뒤로 이제 학내 커뮤니티에서 그 게시글을 공유해서 이 박경석 대표를 부르는 게 말이 되냐, 이 박경석 대표 때문에 내가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지각을 하고 놓쳤던 게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을 총학생회 차원으로 부르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었고 그 여론들을 못 이겨서 이제 학생 대표자들이 이 강연을 진행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되고 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걸 그냥 학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강연을 취소하고 진행하지 않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학내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이 의제가 중요하고 인권에 대한, 장애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야 하니까 우리가 강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사회 내에서 특히 인권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에서마저도 장애인권에 대한 의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강연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그 어떠한 논란이 있는 인물, 그 어떠한 인권 의제도 학내에서 다룰 수가 없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우리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더라도 이 행사를 강행을 해서 학내 장애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풀어내고 나누자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아리 차원에서 따로 홍보문을 제작하고 그 포스터를 붙이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틀의 홍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 가까이 신청을 해주셔서 그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연 전에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 그 에브리타임이라든가 고파스에서 이 강연을 강행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내가 강연장에 가서 뭐 몸으로 맞겠다, 방패를 들고 맞겠다, 들어 눕겠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고 그것들이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학계 게시판에도 올라가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정작 그 강연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 강연에 참석해서 해주셨던 분들도 이 강연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연을 끝까지 밀고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매뉴얼도 같이 짜고 미리 대비를 했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큰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그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이 강연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이 진행되고 나서는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추가적인 피드백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다른 부스 행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때 학생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이 강연 잘 봤다, 본인이 가지 못했지만 마음을 엄청 응원했다, 이 강연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연을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사전 신청에서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의제가 여전히 우리 학생사회 내에서, 우리 사회 내에서 관심을 끌고 있고, 이런 의제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좀 벅차 올랐던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떤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거시적으로는 당장 그 학생들, 청년들의 삶이 당장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인권 의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이 인권 의제를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권리들이 다른 인권 의제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침해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이런 인권 의제들에 동의하고 이 진보적인 의제들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은데, 학내 대표적인 여론이라고 하면 보통 에브리타임이나 뭐 고파스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형성이 되고, 이것들이 전체 학우의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학우의 의견처럼 과대대표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학내에서도 이런 진보적인 목소리,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점점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부터 그 대학 사회 내의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그게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고 오프라인에서 많은 학우들끼리 교류가 있었을 때는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같이 나누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진보적인 의제들, 인권적인 의제들이 서로 공감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그런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학생들끼리 이런 진보적인 의제, 인권에 대한 의제를 나누는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없어지고 일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의견들이 과대대표되고 마치 그게 학내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후배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지금 이 학생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수화되고 실제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서 이런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정작 이런 의제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들을 분명히 가시적으로 내는 동아리 혹은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냥 목소리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일상적으로 나누고 누군가와 만남을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어때? 라는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게 앞으로 대학사회 내에서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공동체의 회복이 결국 대학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혐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고, 그것들이 다수의 무관심이 겹치면서 과대대표되고 그 혐오의 목소리가 마치 대학사회 전반의 목소리인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혐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걸 바꿔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혐오의 목소리, 대학사회 전반의 그런 여론들에 흔들리고 그게 맞나?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게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논의들을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그 혐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과 완전히 그런 입장의 일치를 만드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오히려 저는 더 대다수의 무관심한 학우들, 대다수의 무관심한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 맺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도 이번 그 강연을 진행을 하면서 좀 입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학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 강연을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따로 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따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걸 보면서 학내에서 이런 인권 의제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고 이런 진보적인 입장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가 많이 사라지고 학내의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점점 가시화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현장에 존재한다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더 위축되지 않고 이런 목소리를 더 잘 내고 가시화를 해야 이런 의제에 공감하고 이런 인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뭉치고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이 학내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 전체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